다른 나라, 다른 언어인데도 왜 험한 것은 늘 비슷한 얼굴을 하면서 나타날까요? 창문 너머 서 있던 사람,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 절대 가면 안 되는 장소. 세계 곳곳의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한데 엮어 소개합니다. 공포강국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직접 들려주는 글로벌 괴담 토크쇼. 여기는 수입 괴담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핀란드 출신 레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거주 10년차 일본에서 마시로입니다. 한국 거주 4년차 독일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거주 4년차 태국 출신 요치입니다. 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사실 일본은 워낙 공포 콘텐츠가 풍부하잖아요. 진짜 많죠. 네. 막 여름만 되면 지상파에서도 공포 방송들이 쫙 나와요. 공포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신다고요? 네. 아예 못 봐요? 네, 아예 못 보고 예.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막.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밀리 씨는 4개 국어 천재라고 들었는데요. 전쟁같이 아니고 근데 맞아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할 줄 알고 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근데 옛날에 이제 특히 한국 분이랑 한국어를 배웠을 때 제일 재밌었어요. 한국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정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제 정의가 때문에 너무 반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 밥도 맛있고 뭐 술도 뭐 아무튼 너무 좋아요. 한국 술 문화 또 그래서 뭐 한 잔 이게 나오네요, 이게. 저절로 나오네요. 그만큼 이제 경험치가 많다. 그쵸. 예, 그런 얘기인데 한국의 무서운 얘기도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부산에서 유명한 장산범이라는 귀신이 알고 있거든요. 특징이간 목소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망태기 할아버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인데 망태기를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아이들을 잡아가는 오. 그런 이제 인물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몰라요. 말 잘 들어야겠다. 여기서 좀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여러분 혹시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가족들이랑 등산하러 갔었어요. 그때. 예. 근데 산에 오르는 길에 이 신당 같은 게 있었어요. 신당 앞에서 막 옷을 막 걸려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궁금해가지고 귀신이 진짜 있나? 신당에서 살고 있는 귀신이 어떻게 생겼지? 계속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잠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제 침대 앞에서 서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신당에서 봤던 옷이에요. 초록 색깔 입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 예쁜 곳에 같이 가볼래?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너무 어린이라서 되게 순수하다. 착하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사라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사셨네요. 제가 따라갔으면은 그냥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워밍업만 했을 뿐인데 벌써 간담이 서늘합니다. 예, 이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무서움을 떨치기 위해서 저희 좀 시원하게 소맥 한 잔 하고 이 무서움을 좀 떨쳐볼까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소맥을 좀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공포에 관련된 구미호가 또 새겨져 있네요. 세로가 또 제로 슈가래요? 새로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되게 산뜻하고 부드러워요. 이제 클라우드 논 알코올릭 맥주입니다. 논알콜릭 클라우드 처음 봐요. 소주랑 논 알코올 맥주가 어떻게 어울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포야 물러가라. 반갑습니다. 어우.
너무 왜요? 박수가 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많이 무서우셨나봐요. 긴장만큼 마셨습니다. 노알코올릭 말씀 안 하셨으면 그냥 맥주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 비슷하다. 그러니까요. 엄청 시원해요. 네. 긴장도 좀 풀리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아요.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산자와 반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금기시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모노를 입을 때 왼쪽부터 입으시면 안 돼요. 기모노를 입을 때는 반드시 왼쪽 어깨시 위로 올라오도록 입어야 합니다. 오른쪽 어깨시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수의뿐이거든요. 기모노를 입은 사람을 마주쳤는데 어깨시 반대라면 살아있는 존재가 맞는지 의심해볼 법하겠죠? 좌우가 바뀌어있는 거울도 귀신과의 매개체로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본인 이름을 거꾸로 얘기하고 한참을 응시하면 귀신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금기 행동 중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을 부르는 박스, 선든 박스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박수. 일본의 금밍 아이돌 모닝그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와이스의 프로듀스한 JYP처럼 일본에는 모닝그娘프로듀서 츠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들어도 알 법한 명곡을 많이 쓴 분이죠. 일본에서는 아이돌 프로듀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츠크는 프로듀싱뿐만이 아니라 샤랑큐라는 락밴드의 메인 보컬로도 활약을 했었는데요. 샤랑큐는 당시 일본에서 흔치 않은 펑크 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언셀러를 2번이나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개성 넘치는 음악과 보컬로 큰 인기를 얻었던 그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습니다. 선대 수술을 받게 되면서 노래도 프로듀싱도 하지 못해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초자연적 현상을 다루는 한 사이트에서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샤랑큐가 출연했던 과거 방송에서 기묘한 장면이 포착됐다고요. 어떤 방청객이 무대에 오른 샤랑큐를 향해 손든 박스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2012년 11월 12일에 방송된 영상인데요. 보란듯이 높이 올려 정확히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무대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죠. 츠크는 활동 중지 기간 동안 수술과 영양을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내 다시 암이 발견되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그의 회복과 복귀를 기원하지만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선대 적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목소리를 잃게 된 상태라고 하죠.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비극적인 우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의 코미디언 요시 마사오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첫 출연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리허설 때부터 엄청 긴장하고 있던 와중에 앞에 앉아있던 AD, 한국에서는 보통 저연출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아까부터 괜히 신경 쓰이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더니 이상한 걸 보게 돼요. 마치 사람의 눈과 같은 형상이 AD의 어깨에 2개씩 보이는 겁니다. 양쪽 어깨 위에. 네, 너무 오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이후 리허설이 끝나고 촬영이 시작됩니다. 어느새 긴장도 좀 풀렸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맞은편에 스태프분들이 쫙 있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 AD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AD 뒤에 어린아이 2명이 서 있는 겁니다. 왼쪽에는 여자아이 1명, 오른쪽에는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가 AD를 쓱 쳐다보면 AD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남자아이가 AD 어깨를 만지면 어깨가 뻐근하다는 듯이 돌렸대요. 이제 촬영이 이어지는 내내 기분이 묘하고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죠.
어찌저찌 촬영은 끝이 났고 마지막에부터 수고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시희 씨의 눈에 들어온 거는 아이들이 둘 다 손등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박수를 멈춘 순간에도 계속 말이죠. 여시희 씨는 이 기묘한 일이 있던 후에 타 방송에서 일본의 무당 같은 분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꺼냈는데요. 갑자기 무당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 AD분 괜찮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AD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때 여시희 씨는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손등 박스는 만자의 박스 혹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흠이라는 걸. 죽어. 어서 이쪽 세계로 와. 이렇듯 손등 박스에 얽힌 섬뜩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 일본에서는 장난으로도 절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환영과 기쁨,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박수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손을 뒤집어서 박수를 치지 마세요. 일본의 손등 박수 괴담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손이 막 땀이 나기 시작하네. 약간 저승으로 부르는 그런 박수였던 거네요. 맞아요. 분한테는. 이쪽으로 와. 혹시 일본에서 이렇게 손등 박스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거 외에도 어떤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결혼식에서 결혼을 하려고 한 그 두 사람이 주변을 보다 보니 축하를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남편분에게 저 사람들 왜 이래? 왜 손등으로 박수 쳐? 이러는데 남편분이 바로 그러게 왜 그래? 뭐야 방금 아니 목소리도 진짜 너무 무섭다. 죄송해요. 너무 무서워.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저도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요치 씨가 태국의 아주 유명한 요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태국도 공포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거든요. 아 근데 일단 듣기 전에 짠 한번. 아, 좋습니다. 네네 또 좋습니다. 안 좋은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좋습니다. 짠. 청량하네. 태국에서 엄청 유명한 요괴 크라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크라스는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벗고 다녀요? 근데 몸도 가지고 있지 않죠. 몸도 없어. 그러니까 신체가 없다는 거. 네, 그냥 머리만 있고 내장만 있는 거죠. 내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야 아니 너무 진짜 그냥 머리에 내장이 달려 있네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얘기 시작할게요. 옛날 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외국인 여자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리나. 남편이 이 마을의 유일한 총각이어서 온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대요. 이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났나? 이제 슬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아이가 잘 안 생겼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리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좀 뿔었던 나무의 따위로와 만져도 내미샤. 울타리 밑에 가시나무를 심어 곧 자랄 거야. 가시나무를 심어라? 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상 얘기를 하니까 좀 뭐야? 이렇게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 리나는 임신에 성공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줬어요. 직접 만든 음식도 가져다주고 약초도 나눠주고 너무너무 축하를 해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리나는 유산을 했어요. 이불이 피로 흥건했죠. 근데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마당에는 핏자국이 남아있는 이불이 널려 있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리나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힘을 내라며 한마디씩 했죠. 그런데 리나가 느끼기에는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날부터 밤마다 마당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뭔가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한데 질질 끌리는 소리? 그리고 아침이 되는데 이불이 사라진 거예요. 남편은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했어요. 시골이기도 하고 담벼락도 낮아서 종종 있는 일이었거든요. 끝내 이불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불이 있던 곳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대요. 다행히 리나는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돼요. 리나는 또 다시 아이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무섭죠. 한 번 유산했으면은. 음식도 안 먹고 외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났대요. 점점 배가 불러왔던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어요. 가시덤불을 심으라던 그 스님이었어요. 그 스님이 또 한 마디를 하는 거예요. 야따가 못했던 그 밤에 입을 걸어두지 마. 저기요, 왜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한참을 바라보던 스님은 말없이 돌아갔어요. 리나는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를 위해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갑자기 진동이 시작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리나의 집으로 모였어요. 출산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리나는 처먹던 힘까지 짜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순식간에 방 안은 조용해졌죠. 그래도 끝까지 남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설마. 아이끼를 받은 건지 피 묻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울잖아요.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기가 걱정될 리나는 몸을 일으키는데 난생 처음 본 여자가 그 아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목 아래로는 몸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드는데 입가는 온통 피투성이였어요. 놀랄 리나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여자가 씩 웃으며 들켰네? 마을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요괴 크라스였던 거예요. 크라스와 눈이 마주친 리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3일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아이의 탯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크라슈는 사실 귀신이 아니라 요괴라고 하는데 낮에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 머리와 장기가 본래 몸과 분리되어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요. 이크라슈는 피와 부패한 내장의 냄새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자가 임신하면은 꼭 크라슈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대요. 밖에 빨래 널지도 말아야 했대요. 크라슈가 배를 채운 후 그걸로 입을 닦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하지 마. 널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라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집에 가시덤불이나 대나무같이 뾰족한 거 크라슈가 걸리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집에 심고 있는 집도 있어요. 와, 소름 돋는다. 전 사진 나올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진짜로.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걸 실제로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일본에도 요괴나 귀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사진까지 가져왔는데 같이 보실까요? 사진까지. 오, 뭐야? 네, 로크로크미라고 하는데요. 목이 뭐 수십 미터까지 늘어나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 남성을 유혹한 뒤에 목을 늘려서 못 움직이게 하고 잡아먹는다. 약간 구미호랑 조금 비슷하네요. 구미호도 남자. 들었어요. 아, 유혹하는 귀신.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은 쿠네쿠네라고 하는데요. 쿠네쿠네가 한국어로 구불구불라는 뜻이거든요. 아, 구불구불. 네, 연산도 좀 준비해봤어요. 기다란 몸을 꾸물꾸물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얘는 좀 길게 하네요. 물리치기 위해서. 네, 무서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령이 들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모여서 엑소시즘 거행하는 이야기예요. 독일에서 실제로 구마 예식을 하고 나서 큰 고통받는 소녀가 있었어요. 사진 띄워주세요. 안나 엘리자베트 아넬리제 미헬. 1952년 독일 바이엔주 라이플핑의 독실한 카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주일에 꼭 2번씩 미사에 참석한 만큼 신앙심이 아주 깊었다고 하는데요. 16살에 되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갑자기 심한 경련 증세를 겪으면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병원에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되고 가까스로 대학교 같이 입학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증세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입원을 하고 새로운 약까지 처방받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넬리즈는 악마의 얼굴이 보인다고 호소했어요. 지옥의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고요. Du wirst in der Hölle schmoren. Du bist ein verdammtes Wesen. 너는 지옥에서 섞게 될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 급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내 몸에 악마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 또 그럴 게 성당에만 가면 거부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성당 가기를 누구보다 좋아하던 과거의 아넬리즈는 성당도 못 가, 장기적인 위료 치료도 듣지를 않으니 가족들도 병원에 대한 신뢰가 잃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그리고 가족들은 카톨릭 사제들을 찾아서 구마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사제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지? 구마 예식이라는 게 쉽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보는 거죠. 구마를 한 해 만에 하는 동안 아넬리즈의 증세는 더욱 악화됩니다. 자해를 하거나 살아있는 곤충을 집어먹는다든지 자신의 소변을 마시다든지. 소변까지 마신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한 신부가 그녀를 찾아와 이것은 간질병이 아닌 악마의 짓이다 라고 결론짓습니다. 이 구마 예식을 허락해준 조제프 스탕글 주교는 반드시 비밀리에 진행할 것을 당부해요. 그리고 1975년 9월 24일 첫 대구마 예식이 시작됩니다. 이후 10개월에 걸쳐 일주일에 한두 번 67자리의 구마가 거행되는데요. 그동안 아넬리즈는 식사도 물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비포랑 애프터. 네, 저렇게 예쁜 소녀였는데 엄밀하게 진행된 예식이었지만 당시 녹취록이 남아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Im Namen des dreifaltigen Gottes und aller Guten Jungfrau Maria, sagt die Wahrheit. 저도 와, 소름 돋았어. 이게 지금 실제 네.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네. 마치 신부들과 악마의 대화같이 느껴지죠. 언제부턴가 그녀는 죄인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자신이 대신 속죄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야외였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결국 1976년 7월 1일 아넬리즈는 영양실조 및 달수로 인해 곧다운 나이 23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이고. 사망 당시 그녀의 몸무게는 31kg. 성인 여성의 몸무게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잖아요. 진짜 악마를 봤다는 건 확실하냐? 먹던 약이 문제였던 거 아니냐? 간질 증상 때문이다. 그녀의 사망을 둘러쓰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녀가 죽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죽음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구마 예식을 실행한 신부들과 그녀의 부모를 고소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모는 가족으로서 충분히 고통받았다는 여유로 처벌을 면제받았고 두 신부는 과실치사죄로 6개월의 징역, 3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일이 독일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엑소시즘에 대한 논란도 생겼어요. 사건 이후 독일에선 공식적인 대구마 예식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카톨릭계에서는 구마 예식서를 개정하면서 정신 및 신체 질환을 배제한 뒤에야 구마를 시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명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질병인 간질과 정신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약물 부작용? 아니면 정말 그녀의 악마가 빙의되었던 것일까요? 아날리제 미키를 이어겠습니다. 진짜로 악마가 들렸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거, 약 부작용 막 이렇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녹취를 들으면. 목소리도 뭐 약간 6, 70살 사람처럼 들려. 이게 언제적 이야기죠? 치료가 시작한 날짜는 1975년.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자료 같은 게 많이 없었을 것 같아서 뭔가 정신병 관련된 게 있었는데 악마가 들어간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긴 했는데 네, 또 티였나요 좀? 아유,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구마 예식은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손이가. 스태치하시죠? 어떻게? 진짜 떨리는데 손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구마 예식을 하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4가지 징후를 확인할 때 예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요. 극심한 신체적 변화, 발작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몸이 뒤틀리는 증상 같은 걸 말하고요. 2번째, 배운 적 없는 외국어나 고대어를 사용. 갑자기 네. 힘이 엄청 세지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등의 행동. 그리고 4번째, 그리스도교에 대한 강력한 거부 반응. 이제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해야 될 빙의. 땅땅땅. 죄송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고마 예식을 할지 말지 전부 면밀히 고려한다고 합니다. 깊숙한 진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저 평범했던 한 소녀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은 명백하기에 더욱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은 희생자가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수입괴담의 첫 번째 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명곡 사람들이 직접 들려주는 괴담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